안녕하세요. 도안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충청도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북도, 정확하게는 충청북도 증평, 그리고 충주, 그리고 경기도 의왕 이렇게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한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통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따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교통대학교 안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은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이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472명의 학생을 뽑던 종합전형이 477명, 5명 증가했고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681명을 뽑던 것이 730명으로 약 49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 정시의 경우는 모집 인원이 대략 전반적으로 57명 정도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에서 약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확인하셔서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니까 바뀌는 부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 한국교통대학교에 같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실 한국교통대학교라는 학교 자체를 몰랐는데 제가 추천을 해서 이 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나비 인재 전형을 좀 썼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나비 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럼 폐지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정고시 평균 점수별 등급 조정이 좀 있습니다. 95 이상이면 2등급을 주던 것이 95 이상이면 3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검정고시를 잘 봤어도 3등급 정도로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리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경영 물류 컴퓨터 학부에서 그 정시에서 가산점이 폐지가 됐다라고 나오죠. 이게 가형 가산점이 폐지됐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정시의 수능, 정시의 가형 나형이 없어졌잖아요. 그 가형 폐지라는 게 만약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미적, 기하를 봐도 뭐 유리한 것이 없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확통 봐도 다 똑같으냐 같은 말을 했네요. 자, 어쨌든 어떤 것을 봐도 전혀 가산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는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가산점이 폐지가 돼 있다라는 것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 및 항공운항과에서도 정시에서 면접평가를 폐지한다라는 것, 수능 100%라는 것, 그렇다라는 건 아무래도 면접이 있을 때보다는 수능 성적에서 약간 상승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대학 입학 전형 요약인데 나비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 종합 100%에 1단계 선적 60%, 면접 40%, 면접이 40%가 반영이 되네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건 비슷한 급의 학교라면, 대학교라면 아무래도 이 교통대학교가 약간 더 내신 등급이 높을 수 있겠다, 입결 컷이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은 자신이 없는데 근데 내신 등급엔 좀 자신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써봐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 보시고, 그리고 모집 단위 및 전형별 모집 인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전공 예약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밑에도 전공 예약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과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과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비 인재 전형에서만 뽑는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비 인재 전형, 여기 지금 보면 기계, 자동차, 항공공학부라는 과가 있는데 여기서
나비인재 전형으로 29명을 여기는 뽑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 29명을 뽑는데 이거 말고 이 29명은 뭐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항공기계 설계 전공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렇지만 자동차 공학 전공은 13명을 따로 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시당초 들어올 때부터 나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나비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사실 교통대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과 중에 하나를 보자면 철도 쪽이죠. 그래서 철도 쪽을 좀 보자면 철도 경영 물류 컴퓨터 학부에서 64명을 총 뽑는데 어쨌든 종합으로 8명을 뽑고 있는데 컴퓨터 정보 공학 전공으로 6명을 또 뽑는다. 그리고 철도 공학부는 종합에는 아예 없죠. 그리고 그 밑에 하나하나 전공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눠서 7명씩 뽑고 있어요. 이 인원들은 사실 작년과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 작년과 변한 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입결에 크게 작년도에 입결한 학생이랑 올해 준비하는 학생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성적대라면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단 이런 쪽으로 본인이 좀 생기부상으로 준비를 해놨어야 한다. 왜냐하면 작년과 다른 점, 자소서가 없잖아요. 생기부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자소서를 잘 써서 들어갈 수도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 자체가 준비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생기부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잘 봐야 한다라는 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성적에는 어떨지 사실 크게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모집 인원 보면은 교과 전형에서 27명과 52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27명, 52명.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었고요. 그리고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교과 전형에서도 인원이 조금 증가했구나.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는 크게 인원의 증가가 없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인원이 증가했구나라는 것 조금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저는 이런 과에 이런 것을 전공하려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 보시면 이 교통대학교를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통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린 이유가 국립대라는 것이고요. 국립대라는 건 아무래도 등록금이 조금 쌀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새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없어질 대학이 많이 생긴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국립대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내가 성적이 되면은 국립대고 뭐고 난 서울에 있는 대학 가지, 내가 뭐하러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천대를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나름 몰랐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그 대학에 가서 어쨌든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대학교 같은 경우가 제가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시킨 친구들을 보면은 5등급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쪽이 5등급이 가능하다, 혹은 간호가 5등급이 가능하다, 항공 쪽이 5등급이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학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대학교라도 5등급 대학생들이 충분히 한번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모든 과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매년 바뀔 수 있지만 그런 과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는 하셔야겠지만 합격한 전적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대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등급 대 학생이 저는 사실 지방이 비싼 사립대를 굳이 꼭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라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이 교통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인기학과는 아니지만 4에서 5등급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나비인재 전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천을 드리는 거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2에서 3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종합이니까 3등급 초반보다는 3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과들이 있어요.
아니 4, 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랬으면서 이건 또 뭐냐. 이 대학은 나름 꽤 퀄리티 있는 학과들이 많아요. 갔을 때 졸업을 할 만한 과. 이 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철도 관련 학과라든지 아니면 항공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꽤 입결 커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점대 후반 학생을 철도 물류 쪽으로 학생부 종합도 합격을 시켜봤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합격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 교과 할 것 없이 인기 있는 학과의 성적은 높은 반면 인기 없는 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낮게 형성되지만 저렴한 등록비와 국립대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학교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성적은 대략 말씀드렸잖아요. 인기 있는 학과와 없는 학과의 차이가 좀 크고 그리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5등급 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어쨌든 4등급 때에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고 종합전형 인기 있는 학과 같은 경우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으니 관련해서 철도라든지 항공 쪽이라든지 생각해서 가고 싶은 대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도 관련 학과들은 의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교과 전형을 살펴보실 때는 작년도, 재작년도엔 과연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했나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작년도와 올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재작년도까지는 이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그 수능 최저가 세계 합 10위였어요. 수능 보는 과목에서. 그리고 한국사가 6등급. 6등급은 나와야 됐었죠. 이 세계 10이 은근히 조금 어렵다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3, 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죠. 그럼 폐지가 됐으니까 수능 최저가 있을 때에 비해서는 입결이 많이 상승했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상승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던가 아니면 조금 높아졌던가 이 정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격이 가능할 것 같은 점수라기보다도 이 정도 점수대면 여러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입시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좀 더 나중에 입시철이 다가오고 정확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 학과에 맞춰서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고교 재학 중 이수한 전체 교과목이에요. 단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교과목은 미반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반영되어져요. 등급이 적혀있는. 그리고 반영 비율은 30, 30, 40% 반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죠 이거. A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A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학년 석차 등급 환산값.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점수가 높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 2, 3학년의 모든 성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인데 등급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좀 그럴 수 있겠죠. 3학년 것이 반영이 제일 많이 되어지는데 3학년이 40%였잖아요. 근데 내가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화학, 생물을 들었는데 그건 둘 다 ABC잖아요. 그런 거는 반영 안 되니까. 그러면 반영되는 교과목이 많은 학생보다 적은 학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2학년 때 좀 성적을 망쳤는데 그것을 3학년 때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선택해서 등급을 높이면 또 그 반대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뭔가 성적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교통대학교 그 수시 모집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 나중에 모집 요강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굳이 교통대학교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은 분명히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학생이더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학이기도 하면서, 저는 대학이 가진 퀄리티 역시 충분히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니까 많은 학생들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갈 대학교의 리스트에 교통대를 추가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